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국내 뉴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하면 국내 뉴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편집을 해가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찍었던 영상들은 한 2주 이상 더 된 뉴스들이긴 한데 제가 편집하는 시점은 거의 실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1월 27일 날 백악관에서 나온 뉴스가 있는데 크립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규제에 대한 게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규제라고 해서 이 크립토 자체의 규제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이건 증권형 토큰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요 원문은 보여드리는 증권형 토큰 토론방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자료를 받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해 주셔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원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자기 잘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손실은 좀 끼쳤지만 부정적인 영향까지는 우리는 데미지는 없었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 문구가 조금 뭐지 싶을 정도로 뒤에는 조금 좀 스트릭하고 좀 보수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밑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은행 기관이 이번 달에 이제 위험한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공동 지침을 발표했다. 위험 자산으로 좀 인식을 한 것 같고요. 이걸 좀 보수적 입장에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 함은 크립토 커런시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이게 증권형 토큰까지 포함을 된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맥상 내용을 보면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보수적이다.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한다는 말은 은행한테 어떻게 보면 좀 권고를 하는 거죠. 조심해라. 합쳐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여기 위에 문단에서 봤던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디지털 자산,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노출을 해결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조금 자제해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시중은행들한테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크립토 커런시 관련해서 상품군들을 개발하거나 거래소를 틀려고 하거나 하는 움직임들이 미국 은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관련해서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연구하는지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이제 공개를 할 거라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술도 도울 거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방법 중에 한 개로 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의회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서 투명성 및 공개 요구사항을 강화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공시를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증권으로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증권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반 코인들이 증권화 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투명성하고 공개를 강화한다. 제가 조금 자주 말씀드렸던 SEC의 그런 스탠스를 저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SEC 쪽에 힘이 많이 실어지겠죠.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 해결을 포함해서 보고를 한다. 최근에 발표한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보도 자료를 하나 찾아봤거든요. 요건 지금 요 글까지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테라 루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에로 캐피탈이 어떻게 자빠졌는지 등등등등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규제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볼 만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세다 싶었습니다. 연금 기금과 같은 주류 기관들이 크립토커런시에 뛰어들도록 승인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게 크립토 쪽에서 좀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만 돼서 다 크립토 쪽에 투자를 하려고 뛰어들었었거든요. 호황기일 때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구찌 중에 한 개가 401 펀드였습니다. 미국의 401 펀드면 하면은 뭐 우리나라 보면은 국민연금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이상, 이거는 뭐 규모로 따지면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401 펀드가 굉장히 큰 게 크립토 쪽에 몇 프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몇 배로 뛰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시장 규모 자체가 그 정도로 큰 규모인데 일단 백악관은 하지 마라, NO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끝나고 뒤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돼서 뒤집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고요. 일단은 현 정부, 현 집행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NO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암호화폐하고 현재 이제 트랜디셔널한 그 파이낸셜 시스템이 관계를 좀 심화한다. 그래서 뭐 전통 금융에 암호화폐가 많이 녹아들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법안을 제정한다는 거는 중대한 실수가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401 기금도 얘기했던 것과 같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선을 끊는 게 아닌가. 크립토커런시랑 약간 전통 금융권들하고 좀 선을 그어서 구분해라. 위험한 거 가져오지 마라. 요런 발표는 크립토 쪽에는 좀 악재다. 401 펀드는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도 분리해라 하지, 401도 넣지 마라 그러지, 더 쪼고 공시하라 그러지. 그러면은 사실 이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빛을 볼 때는 뭐냐? 빛으로 볼 거는 증권형 토큰밖에 없습니다. 실물 자산이 패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증권이거든요. 이거는 비증권에 해당하는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쭉 보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데, 크립토커런시 쪽에는 좀 악재, 증권형 토큰은 호재,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최근 발표를 뭘 했냐? 요걸 했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 보시는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흥미로운 것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뭐 간단하게 보면 3에로 캐피탈이 이제 자빠지면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 거의 다 자빠졌다고 보면 돼요. 볼까요? 한번. 블록파이 넘어졌죠. FTX 넘어졌죠. 알라메다 자빠졌죠. 보이저 캐피탈 날라갔죠. 셀시우스 날라갔죠. 얘도 지금 뒤지치고 있죠. 여기서 보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누가 뭘 빌려주고 누가 뭘 빌렸냐에 대한 관계도입니다. 재밌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뉴스를 보고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도식화한 거는 못 봤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있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지금 우려하고 있고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끝으로 제가 전달드릴 거는, 결론이 뭐냐, 이 사회가 어떤 권고를 하는지, 그 정부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주목해야 될 거는 뭘까요? 지금 일단 네모를 쳐놨는데, 일단은 위원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위원회가 생각하는 요 자료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발표할 때 참고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의 리포트가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 백악관의 입장이 뭐냐, 더 심화해서 보는 거지. 이제 거꾸로 봐서 뭐라 했냐면, 암호화폐 그 생태계, 크립토 에셋 에코시스템이 커버가 된다. 뭐에 의해서 커버되냐, 현존하고 있는 규제 구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그 규제 시스템으로 크립토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위 테스트 34년, 33년에 만들었는데, 33년 전이 아니고요. 1934년 그때 제정됐는데, 그거 아직 먹힌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망구 재생각일 수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주목할 만하다고 얘기를 해놨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결론은 하위 테스트 이상의 어떤 규제를 만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는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를 들어 하위 테스트를 하고 뭐 A라고 하죠. 지금 현존하는 규제인 A랑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크립토 에셋의 그런 액티비티가 어떤 갭이 있느냐, 3가지 갭이 있다. 그러니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법상.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증권이 아닌 not securitized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갭이 있다. 요건 좀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회들, 어떤 기회? 규제된 아비트레이지라 하면 차익 거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규제된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 전에 이거를 관리 감독할 만한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티칼리,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형성화된 시장의 구조들,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시장 구조들이 레귤레이션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지 혹은 수용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요 세 가지 논점이 논쟁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써놨죠. 이사회는 증권이 아닌 암호자산에 대해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연방 금융규제 당국에 규칙 제정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 그걸 이제 통과를 권고한다. 이게 뭐 대단하게 뭔가 그래서 바뀔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포인트가 됐거든요. 이게 새로 이거를 갖다가 좀 갭이 있는 부분을 메꾼다고 한들 이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SEC에 힘을 더 주겠다. SEC 쪽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누가 힘을 주냐? 백악관이 힘을 주겠다. 이거는 제가 조금 빨리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해외 뉴스 할 때 사실은 넣으려고 했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김에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분명하죠.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스트릭해졌다. 증권형 토큰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대로 엄청 좋아질 거다. 장려될 거다. 왜냐하면 공시를 하고 투명하니까 자산이 백업돼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대세가 될 거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뉴스가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이어서 저번에 찍었던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다 되고 나서 뉴스들이 나갈 때쯤 되면 또 해외 뉴스를 짧게 한번 드리고 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이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얘기죠. 규제 샌드박스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STO로서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지금 뭐 카사나 비브릭 뭐 이런 애들도 다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EQBR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금융위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부과 조건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결론은 서비스를 과대 포장했다. 그리고 이지스 자산 운용은의 대출 채권을 우회해서 공급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거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뭐 했다가 아니고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뭐 물론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뭐 금융위에서는 지정한 서비스는 이지스 자산 운용과 직감정적으로 관련된 모든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뭐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 연기가 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의해야 될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STO 바람이 불면서 채권 관련된 상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꼭 뭐 부동산, 건설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시죠? 부실 채권들이 불러온 완전 대재앙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금융사나 은행권에서 이 부실 채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상품으로 쓱 밀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성 채권들 혹은 부도 위기에 있는 건설사들, 토목공사들, 그런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STO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뭔데 하고 나도 사자 너도 사자 라는 바람이 불 때 슬쩍 밀어넣어서 돈을 충당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부실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저 또한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가 계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DYOR을 해보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상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증권 상품이나 뭐 회사에 대한 투자나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뭐 그런 애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그런 회사들은 공시를 잘하고 어떤 비전 같은 걸 우리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숫자로 돼 있고 막 그냥 복잡한 수식에 갇혀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이해를 잘하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거는 하는 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요. 제가 단지 하고 싶은 말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눈 감고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결국에 뭐 2017년도
혹은 2021년도 크립토 완전 버블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DYOR 해야 된다. 물론 내가 DYOR 한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다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스터디는 해야 된다.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 혹은 굉장히 심플한 거, 예를 들면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이 필요 없는 부분들, 뭐 미국 국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어찌됐든 조금 더 모르겠으면 모르면 모를수록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지갑 열지 마시고. 제가 그런 상품들이 생긴다는 소문이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방송까지 챙겨서 보신다 하면 증권을 토큰에 굉장히 스스로 DYOR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런 일이 많이는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이는 대로 그런 안 좋은 혹은 뭐 좋은 뉴스들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변수는 금리랑 규제다. 금리는 투심에 대한 거고요. 규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큰 흐름이죠. 저는 큰 화두가 뭐냐 물어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규제다, 레귤레이션이다. 그래서 저는 증권형 토큰 업계 자체를 굉장히 주목을 한 거고요. 스스로 스터디를 좀 해본 겁니다.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뭐 이거죠. 제도권 편입의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고, 미국은 ING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ING다. SEC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주목을 하셔라 하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에 뉴스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부산시장님이랑 장펑자오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인천에 특구로서 또 개발을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더디다.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부디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건실하고 안전하고 성실한 회사를 찾아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걔네들이 뭐 바보가 아닌데 왜 이 친구가 자산 은닉이나 뭐 그런 로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왜 할까요? 바이낸스는 공시를 하지도 않고요. 바이낸스 자체 개발 코인이 있죠. BNB.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FTX의 FTT는 누가 욕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괜찮을 당시에. 없었죠. 다 사기 바빴죠. 주의를 하셔야 된다. 공시를 갖고 깨끗한 기업이고 명확하게 메이저 회계감사 기관에서 풀 오디트를 받으면 나도 오케이인데 아니잖아요. 완전 듣보잡 회계감사 업체가 와가지고 손대다가 안 한다 하고 업계 자체를 떠나버렸어요. 바이낸스가 그렇게 안전한가? 돈으로 막 치대면서 그냥 진행을 하는 업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확실하지 않는다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게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좀 부정적이다. 너무 시간과 이익에 급급했다. 멀리 보고 괜찮은 업체를 잡았으면 했는데 아쉽습니다. 한도 규제에 묶여있다. 뭐 이렇다는 건데 나와보면 알겠죠. 얼마가 될지는. 투자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나와봐야 합니다. 쓸데없는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가 원해야 하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는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진짜 노리는 거, 자기들도 모를 수도 있는데 결국 노리게 될 게 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초중순쯤에 나왔던 뉴스예요. 정확한 뉴스는 제가 지금 바로 안 보여서 그냥 이걸 가져왔는데, 언젠지 보이시죠? 재작년 9월 달에 매일 100억씩 벌었답니다. 두나무가. 두나무 뭐죠? 업비트죠. 업비트가 매일 100억씩 벌었다. 엄청나죠? 매일. 이때 어땠습니까? 21년도 부다빔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오신 날 기점으로 시장이 그냥 저 세상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아주 아픈 기억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 뉴스에 매일 100억씩 벌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1.9조다. 거래소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돈은 버는 구조입니다.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거죠. 슬플 때도 한잔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한잔하고. 술집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좋을 때도 먹고 안 좋을 때도 먹으니까. 마찬가지죠. 코인에 대한 거래도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그럼 제가 아까 질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증권사들이 STO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플랫폼을 낼 겁니다. 그러면 일반 코인들이 증권으로 많이 판단돼서 넘어간다. 그러면 땡큐. 다른 준비할 거 없이 그냥 그 넘어온 증권들, 예를 들어서 리플이 증권이다. 그러면 리플을 KB증권 홈페이지에서 파는 거예요. 리플 투자는 글로 가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슈가 됐죠. 위믹스 증권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는데, 그럼 위믹스가 증권이냐? 증권으로 터졌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거냐? 아니죠. 증권으로 판명되면 증권형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걸로 토큰 보내면 돼요. 심플하죠. 물론 그때 그 위믹스는 다른 발행 물량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요를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립토 업계까지 넘볼 수 있다. 증권사들이. 처음에는 그냥 STO만 보고 주굴장창 달렸는데 블록체인 세팅이 시스템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크립토업을 하는데 큰 규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은 라이센스가 크게 필요할까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신한은행 KB가 빨리 뛰어들어서 지금 증권형 토큰을 빨리 잡아먹으면 증권형 토큰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있지만 세팅을 해놓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걸 썩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크립토 업계에 진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금융위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픈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이 떼돈 버는 걸 왜 이런 애들한테만 주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지. 피 튀기는 한 판이 될 건데 얘네들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서자죠. 서자의 입장이 될 거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STO 좋단다 하고 뛰어드는 증권사도 많을 거고 여기 관심을 안 보이는 증권사도 많을 건데 뭐 이런 걸 보면 관심을 안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뛰어들어서 이런 크립토 업계까지 잡아먹으려고 발버둥을 칠 거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정하지 않다. 물론 자기들이 업계 그런 금융업 자체에 쌓아놓은 구력들을 무시 못하지만 비유를 해볼게요.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으로 주구장창 차를 만들어냈는데 테슬라가 나타났어요. 완전 차 뭐고 새끈하고 뭐 자율주행되고 멋집니다.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 근데 현대가 차 뭐 프레임도 만들 수 있어 공장도 커 못할 게 없단 말이죠. 전기차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업체가 지금 뭐 기가 팩토리만큼 커졌다. 그걸 예를 들어서 일반 증권사들보다 업비트가 훨씬 규모가 큽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놈 봐라 요거 재밌겠네 요거 돈 많이 버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테슬라라고 하면 우리가 또 큰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라고 해볼게요. A라는 전기차가 많이 굴러다닌단 말이죠. 기술도 좋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대차가 모두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저는 긍정적이고 공평한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선택권이 넓고 좀 정부는 풀 어디도 하나 못 받는 업체들하고 덩치 크다고 붙어서 뭐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안전한 업체로 제발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여기 그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영상이 제가 뭐 가죽 작업 뭐 하는 게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커뮤니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할인 코드라도 하나 가져와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골프채 헤드 커버를 제작을 좀 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안경 쇼케이스 그리고 안경집 1개짜리 그리고 시계 케이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할인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진행을 하는 대로 다음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할인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2020년, 2021년 극초반에서 봤던 황금 불장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모두들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